인구가 몇 농가 정도 되나요? 그래도 한 10명 안팎 될걸요. 10명 안팎이. 올해 작황은 어떠셨어요? 이게 봄 잡기 때는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때 생활 환경이 좀 괜찮아서 했는데, 이번 가을 잡기 때가 이제 가뭄과 그 고온,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안에서 얘가 지금 위아래 3,000평짜리 밭인데요. 근데 여기서 최소한 그래도 한 6차, 7차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예상은 한 차 정도? 그러면 그 수확한 양배추는 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이제 그 계약으로, 친환경 계약으로 해서 그렇게 넘기고 있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황이 안 좋다 보니까 계약금만 받고 지금 계약금도 충족을 못 시키는 이 상황이 된 거죠. 계약금과 모종비를 포함한 4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걸 제가 가져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4천만 원어치를 지금 못 채울, 그래서 배타내게 생겼다. 부자 농사를 지으시다가 양배추로 전환하신 거잖아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농은 지금 8년 차가 됐는데 처음에 고구마를 했죠. 그러면서 고구마는 1년 잡기이기 때문에 돈이 중간에 비기 때문에 내가 감자를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중간 잡기 때 돈이 나올 수 있는 감자를 했다가 가다가 고구마는 솔직히 말하면 고구마가 주산지인데 저같이 2, 3만 평 지어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더군다나 내가 여기 고향도 아니고 기본적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세척기라든가 좋은 창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3년을 하다가 고구마를 접었죠. 그래갖고 감자로 돌아섰는데 제가 하필 감자로 돌아설 때가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저는 이제 친환경을 하기 때문에 급식이 나가야 되는데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급식이 안 나가니까 이걸 내가 그때 와서 일반 관행으로 내려고 해도 너무 싼 가격이기 때문에 거의 거저로 덤핑으로 넘겼죠. 그래서 품목을 찾다가 보니까 이제 어떻게 내가 그 전에 회사에서 근무했던 데라 연이 있는 친환경 업체를 만나가지고 계약 재배를 하자.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양배추의 생육 환경 언제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몇 번 심고 언제 심고 이게 2번 들어가요. 1년에 잡기 2잡기죠. 봄 잡기는 3월달에 들어가고, 가을 잡기는 8월달에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90일 재배하는 것도 있고, 이제 여름 재배, 가을 잡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선생들은. 폭염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상태를 보면 아시겠지만, 듬성듬성 있어요, 양배추가. 지금 이 밭은 그래도 나와서 처음 수확하는 거예요. 정식을 하고 나서 고온에 얘들이 버데낀 거죠. 버데껴서 죽고 안 죽은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 개가. 그러면 상품 가치가 없고, 예? 여러 개가 나온다는 말씀. 이렇게 원래 한 주에 하나를 보여요. 하나가 나와야 정상적으로 커야 되는데 이놈들이 힘들고 버데끼고 자기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손을 뻗치려고 여러 개를 뻗쳐버리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이제 순치기,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인력이라든가 돈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내가 또 가져가는 거 없고. 폭염이라든지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부스란히 농가가들 다 감내를 해야 되는 거죠. 농협보험 또한도 지역마다 틀려요. 보험을 넣을 수 있는 품목들이. 영암군에서도 새로운 작물을 개발해라 하라고 하는데 실적으로 안전빵은 뭐예요? 보험이 들어가잖아. 근데 보험이 안 된대. 하고 감자도 마찬가지로 여름 감자는 안 돼, 보험이. 가을 감자만 돼. 아니, 새로운 품목들을 도전하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새로운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해서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전을 못한 거죠. 기본 베이스로 보험이라든가 그런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안전장치를 쉽게 도전할 수 없는 거죠. 저 또한도 마찬가지로 이 양배추를 재배했지만 보험이 됐으면 더 타격 좀 덜 받았겠죠. 어떻게든. 그 양배추 농사 지으시면서 가장 중요한 여건, 과정, 양배추 또한도 이제 감자도 마찬가지지만 비분이 많아야 돼요. 거름져야 돼요. 물은 거름져야 되는데, 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또 물, 관수 시스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 소농이다 보니까 이제 군데군데 있어요, 밭들이. 물을 한번 주더라도 이밭저밭 돌아다니는데 하루가 다 걸려요. 한 번 전체적으로 주는 게 일주일이 걸려요. 그 작년 같은 그 더위에 물 주고 돌아서면 또 오면 말라있는데 다른 밭도 줘야 되는데, 이게 환장을 노리시. 모르겠어요. 정책적으로 된다고 하면 어디 관수 시스템을
지원을 좀 철저하게 해주면 좀 도움이 되겠죠. 영암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처럼 이제 직장 생활을 했죠. 아이쿠 생협이라고 친환경 농산물 유통하는 업체죠. 그 안에서 이제 품질 관리하고 계약 산지들 점검하고 하고 가공업체 뭐 점검하고 매장들 점검하고 그런 업무를 했습니다. 저는 호남팀에 있어가지고 제주도랑 전남 서부권 쪽, 네. 전라북도 서부권 쪽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아이쿠 생협에다가 출하를 하는 1차 생산지 아니면 가공업체 아니면 축산 그 부분들을 제가 친환경 인증도 내주고 계약 산지의 산지 관리들 그 업무를 쭉 해왔죠. 몇 년 정도 근무하셨어요? 11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제가 아이쿠 생협에서 좀 역사를 좀 쓰고 나온 부분들이 그 있죠. 11년인데 평사원으로 퇴사를 했어요. 내가 데리고 다녔던 후임들, 내가 신입 때부터 가르쳤던 애들은 팀장 달고 과장 달고 했는데 유일한 11년 차 팀원으로 퇴사. 그 이유는 있을까요? 이유가? 아이쿠 생협은 직급 조정이 있어요. 2년마다 한 번씩. 네. 그래서 뭐 주임을 달고 대리를 달고 뭐 일반 회사 시험처럼 뭐 레포트 형식으로 그 주제를 정해주고 그 기간 동안 레포트를 제출하는 형식인데 그 자체가 좀 싫었어요. 경영진들이 CEO에 대한 입맛에 맞춰서 내가 레포트를 꼭 써야 되냐. 그 입맛에 맞아야지 어디겠든 간에 주임을 달든 대리를 달든 직급 조정이 되는데 그 자체가 좀 싫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안에서도 굉장히 방골로 특이한 인간 성했죠. 그럼 그 아이쿠 생협에서 혹시 일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고향이 저는 장흥이에요. 네네. 저는 또 부모님이 수도장 농사를 짓고 계시고요. 네. 또 집성촌에 태어났고 집성촌에서 또 큰 집에서 또 큰 아들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가 좀 컸죠 저한테.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지고 몇 년도에 혹시 입학하셨나요? 제가 97학번입니다. 전공은 뭐였어요? 제가 농업교육. 그래서 부모님을 보면서 이제 농사꾼들이 그냥 흔히 말하는 농사꾼들이 너무 착실하고 너무 순수하고 너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항상 사회적인 약자. 제가 TV 한 대 팔아먹으려고 중국에서 농산물 수입해오면 피해를 입는 건 농사꾼들. 이렇게 열심히 사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 사회적인 약자로 산다는 게 좀 반한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학생운동을 접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농업의 현실을 좀 바꾸고 싶었고, 네. 그게 바로 가장 첫 번째에 대한 부분들은 인식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교육이 농업의 교육이거든. 교육을 통해서 일반 바라보는 농업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아니면 뭐 추상적으로 바라보든 간에 그 시선 자체를 바꿔 나가야 된다 인식을. 그래서 교육이 우선이고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죠. 근데 마찬가지로 알겠지만 학교는 뭐 그거만 됩니까? 데모하다가 쭉 개발하다가 졸업하려고 하니까 딱 임용고사를 좀 봐봐야 되겠다 했는데 나 또 나랑 안 맞네 그때 공부를 보니까 이거 또 마찬가지로 이제 아르바이트도 몇 번 해보고 이제 조카들도 가르쳐보고 했는데 저는 이제 교사하고는 너무 불같아갖고 두드러보니까봐 얘들 잡아보니까 조카들 잡는다고 누나들이 막 나만 두드러보고 기합적으로 막 그러니까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럼 이제 현장으로 뛰어들자. 네. 현장으로 뛰어들자 해갖고 영암에 있는 영암 신북에 있는 네. 아시아 종묘를 갔어요. 저쪽 그 새싹 키우는 베이비립이라든가 새싹 채소를 키우는데 그쪽에서 한 6개월 정도 잠깐 근무를 했어요. 근데 그쪽이 좀 상태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월급을 뭐 밀리고 한 달 후에 적고 막 대판 싸우고 나왔죠. 그러다가 또 전공을 살려가지고 제가 그 식물 전공이에요. 식물. 네, 식물 이제 부전공은 이제 가정교육을 했지만 네. 주 전공이 이제 식물 전공이라 식물 조경이라 그래서 이제 직업학교를 갔죠. 직업학교 선생님을 조경 선생님을 간다 해서 네. 이제 그쪽에서 또 한 1년 근무하고 그 순천에서 친구가 이제 아르바이트 아이쿠 생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가 있어요. 농업직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물류센터에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였는데 마침 그때 아이쿠에서 공채를 뽑았어요. 공채 합격한 애가 부산에 가지고 전라도에서는 전혀 안 된다 근무를.
호남팀으로 이제 피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걔가 이제 빵꾸가 나버린 거예요. 공작계가 내가. 라고 이제 보결들을 불렀는데 다 외지 애들이라 전라도에서 일하기 힘들다.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이제 그쪽 팀장이 아르바이트하고 좀 착실하게 생기고 그렇으니까 한번 너 월세 나오냐 했더니 내 친구가 노는 친구가 있다 광주서. 그러다가 이제 소개를 받고 거기서 이제 어디 보면 공채가 아니라 특채로 특채로 저는 한 일주일 정도 늦게 신입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네. 면접 보고 바로 그 뒷날 군포에 올라가다가 본사에 그러다가 이제 아이쿱 생협과 이제 어떻게 연관이 됐죠. 제가 알고 있는 아이쿱 생협은 국내에서는 그래도 올곧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쿱 생협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외국에 여러 사례의 협동조합들이 있지만 자본 시장에 의해서 계속 무너지고 그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했든 간에 아이쿱 생협은 계속 협동조합으로서 버티고 있다가 그래 시장 한번 붙어보자 이런 주의예요. 어떻게든 뭐 소비자 중심, 아이쿱은 소비자 중심, 한 사람이 생산자 중심 이렇게 또 운영되는 좀 틀도 틀리지만 이제 대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현실에서 그 시장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붙어보자예요. 누구 돈? 그럼 우리도 돈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시선들이 좀 틀리죠. 그렇지만 아이쿱 생협은 유통을 하고 1차 농산물들을 가공을 하거나 1차 판매하거나 그 사업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해요. 지역 조합도 있고 교육운동이라든가 생활운동이라든가 그 분들이 소비자 조합원들이 굉장히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 속에 있는 어떻게든 아이쿱 생협의 직원으로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활동들을 못하고 있지만 사회 변화를 위해서 하는 조직이 하나 몸담고 있다라는 좀 자부심을 갖고 저는 10년 넘게 좀 그렇게 좀 아이쿱 생활도 좀 일해왔던 것 같아요. 그럼 11년 정도 근무하셨으면 강산이 변화만큼 오랜 시간 근무를 하셨는데 거기를 그만두시고 바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랬죠. 왜냐면 그 꿈들은 항상 있었죠. 농업에 대한 갈망들. 네. 내가 대학을 가고 온 이유도 농업의 현실을 좀 바꿔보고 싶었고 그러면서 아이쿱에 있으면서 생산자 아니면 소비자 아니면 그 1차 농산물과 가공하는 가공업체들 만나면서 그 꿈을 항상 갖고 있었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 또한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아이쿱에서 장가도 하고 애도 낳고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와이프를 설득시키는 과정들 하고 우리 시골에 있는 부모님을 설득시키는 과정을 한 3년 정도 걸렸어요. 이제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고 조건이 그랬죠. 여기 있는 연봉 내가 받고 있는 연봉의 수준을 맞춰주겠다. 현재 갖고 있는 수준 네, 수준을 맞춰주겠다. 시골 내려가도 시골 맞춰주겠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애를 계속 낳고 있는 그때 둘째까지 낳았었거든요. 시골 내려가면 애들하고 더 시간을 더 갖겠다. 갖겠다. 이제 그런 약속을 딱 2가지를 했죠. 네. 그렇게 허락을 받아냈고 이제 가장 또 힘든 게 이제 부모님을 제가 한 3년 부모님도 거의 3년 가까이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시골로 내려오고 농사 짓고 싶다. 절대 이제 반대를 했고 내가 내려오기 한 3개월 전에는 3개월 전부터는 뭐 일주일마다 갔어요. 애들 데리고. 설득을 위해서. 네, 일주일마다 가게 설득을 안 하든 말을 꺼내 나가면 계속 찾아뵀어요. 일주일마다 계속 찾아뵀죠. 나중에 이제 부모님은 영암으로 이렇게 외지거든요. 제가 여기가. 그렇죠. 연고가 없어요. 근데 오려면 자음으로 와라. 그래갖고 축사나 지어가지고 선악 키워가지고 그렇게 농사를 해라. 근데 저는 이제 밭농사를 짓고 싶었거든요. 근데 마침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숙소 형님이 학교 때 이제 편입해갖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편입해서 와가지고 네. 같이 어울렸죠. 근데 농사를 지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가끔씩 아르바이트를 영암으로 왔어요. 영암으로 순천에서 네. 영암으로 왔었고 여기서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관계를 맺고 졸업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다니면서 이제 저도 꿈이 있기 때문에 형한테 이제 말을 했죠. 형 나 농사 짓고 싶은데 없는가? 그러니까 그래? 한도 도대 좋을 근무하니까 내가 한 5,000평도 얻어줄게 땅을 고구마 농사 한번 지어봐라. 그러면서 너는 주말에만 하고 내가 관리를 할 테니까 주말에만 와가지고 같이 농사를 짓자. 그러니까 그러니 나는 아니야 형 나는 내려갈래.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예 내려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장흥도 밭이 없는 건 아닐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이 살고 계신 장흥에서 하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았나. 여러 그 지역 중에 이제 뭐 그런 연계 관계가 있어서 영암을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그냥 밭이 좋았어요. 아니, 뭐냐면 실적으로 하면 네. 장흥 같은 경우는 넓은 네. 밭이 없어요. 아. 하고 황토 땅이 없어요. 어. 그리고 네. 그쪽 가면 제가 뭐 축사를 부모님 말대로 소를 키운다고 내려갔으면 아마 수작을 지었을 거예요. 농사를 받자면 나는 수작을 처음에 싫었고 난 밭농사를 짓고 싶었고 밭농사를 짓고 싶은 뭐 이유가 있으셨어요? 한 방이 있으니까 한 방을 노리셨습니까? 한 방이 있으니까 고구마, 감자 방향도 네, 하시고 지금 이제 양배추를 하고 계시는데 네. 밭농사 내가 짓겠다고 하면서 네. 어떤 작물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신가 아니면 나중에 이제 내려와서 나중에 아니 고민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죠. 형이 고구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고구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따라한 거죠. 그리고 그때는 고구마가 괜찮았어요. 그때 당시에 예. 그래서 제가 처음 내려올 때 한 3만 평 정도 했거든요. 이렇게 퇴직금이고 또 집에서 돈 끌어써가지고 이렇게 저는 그랬어요. 왜냐면 그래 6천만 원 정도면 반년은 버틸 수 있겠다. 6천 정도면 제가 6천을 갖고 내려왔거든요. 엄마 땅을 얻었어. 땅을 한 3천만 원 정도 수를 준 거예요. 임대비를. 임대비를 3천만 원 정도 쓰고 이것저것 뭐 종자 사고 그랬지. 한두 달 되니까 내려오자 한두 달 되니까 돈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집에 생활비도 없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 감자도 같이 해야 되겠다. 1년 동안 고구마에 기다리려면 돈이 그냥 감자를 중간중간에 돈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감자를 하게 됐고요. 뭐 품목에 대한 부분들은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정해갖고 온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끔 지역 현실에 맞게끔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망하고 그다음에 다른 걸 해보고 그 사람들이 저를 이제 쉽게 품목을 바꾼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감자를 그래도 한 5, 6년 했고요. 네. 고구마도 3년 했고 나름 해볼만큼은 네, 해보시고 해먹고 해볼 만큼 했던 것 같아요. 매년마다 품목을 바꾼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쭉 도전했고 근데 뭐 아까 전에 말했듯이 뭐 코로나라든가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주작물이 감자로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도 많이 또 농촌에서 흔히 있는 돈도 뜯기는 부분도 생기고 코로나 때문에 가격도 안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품목을 좀 변경을 좀 해보자. 그래서 양배추까지 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사모님과의 약속은 거의 못 지키고 계신 거. 그러죠. 아까 지금 후회를 안 하냐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좀 후회를 해요. 장으로 내려갔으면 이렇게 좀 힘들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좀 들고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버팀목이 좀 있어서 그 안에 있으면 그래도 고향이고 하다 보니까 사람 관계라든가 인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요즘은 좀 후회를 해요. 이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광주 집을 내놨고 네네. 내놓은 상태고 그래서 올해 안에는 아마 영암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지금 초에 내려오려고 하는데 집이 안 나가서 집이 안 나가서 영암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뭐 후에라도 나중에라도 장흥으로 고향 장흥으로 가실 계획도 혹시 갖고 계신가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영암 농협에서 안 놔줄 것 같아요. 농협에서 안 놔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로는 이게 가끔씩 이제 장군 농민회 만나면 뭐 내려오라고 하는데 네. 내려갈 수가 없지. 어떻게든 간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털을 잡아버리고 네. 하다 보니까 여기가 아무런 연고도 없고 고향도 아니시고 전혀 타지시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점은 혹시 무엇이 있으셨을까요?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외지에 내려와가지고 다른 사람 관계라든가 그 부분들은 특별한 부분들은 없어요. 네. 뭐 당연히 그 지역사회에 뭐 색깔이 있고 네. 고집이 있고 배타적인 부분들은 뭐 이해를 해요. 저도 농촌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가장 큰 부분들은 내가 귀농을 선택하면서 준비를 제대로 안 해왔구나라는 생각들. 철저히 준비를. 솔직히 말해서 저도 청년창업농 1기인데 18년도에 된 1기인데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농업 관련된 일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면서 생각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현장하고 또 틀리다. 더군다나
내가 이제 승계농이라든가 부모님이 있는 고향들 네네. 그게 아니라 외지 굉장히 이제 밑바닥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아 농업에 대한 부분들은 쉽게 봐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람 관계야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고 대하느냐라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잘 풀면 풀어나가니까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도 젊은 분들이 많기 네. 때문에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만큼 다가서기만 하면 되는데 내 자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 자체가 농업에 대한 준비. 네네. 아무리 내가 농업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다고 현장하고 현실하고는 또 틀리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돈이 그래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수익이 나오고 가면 이때 버티고 가게가 이렇게 움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생각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전혀 안 맞아요. 그런 부분들 항상 뭐 수학적으로 뭐 수학도 필요 없지 산수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래 내가 이만큼 구매하면 이만큼 나오겠다. 그래갖고 그래 이렇게 돈을 운영을 좀 하고 내년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겠다. 이 부분들이 내가 7년 8년 있으면서 한 번도 맞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게 얼핏 이제 선배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농사 먼저 지었던 계산을 하면 안 된다. 농사. 계산을 하면 안 된다. 그 계산에 그 부푼 기대를 갖고 네. 하면 절대 안 된다. 변수는 항상 생기게 마련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가장 젊은 친구들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게 그래 내 몇평 지면 얼마가 나와. 그래 계약금을 꼬면 얼마 나와. 와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이 부분들이 전혀 틀리다는 거죠. 각 지자체마다 뭐 청년 창업농 혹은 청년농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실은. 지금 와서 윤석열이가 들어와가지고 네. 계속 몰라요. 지금 우수인 후보도 마찬가지로 계속 청창농을 늘리고 네. 한다고 하는데 이제 정부 자체가 인원을 올렸는데 예산은 그대로야. 예산은 그대로야. 그러다 보니까 얘들 경쟁이 있는 거죠. 예산 한정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힘들게. 예, 그러면 또 뭔가 올해 뽑아. 이 친구들 밀렸어. 그럼 또 내년에 또 신청해. 올해 신청해. 네. 그럼 더 경쟁이 있는 거죠. 저는 항상 그랬듯이 뭐냐면 그래 110만 원, 100만 원 그래 생활지원금 주는 거, 생활비 주는 거 좋다. 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3억 줘놓고 5억 줘놓고 이 사람들이 자기 농산물에 대한 부분들을 생산을 하고 판로에 대한 고민들을 더 해줘야지. 그래야지 쉽게 말하는 청년 창업농 네. 마찬가지로 그 젊은 친구들이 지역 와가지고 정착하고 살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 100만 원 주고 3억 땡겨주고 5억 땡겨주고 뭐하냐 빚쟁이만 만드는 거다. 이 친구들이 먹고 사는 걸 유지를 할 수 있게끔 그걸 팔아주라는 게 아니에요. 네. 팔아주라는 게 아니라 그런 루트들을 같이 계획해 나가고 설계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사후 관리가 들어가고 저는 그전에도 항상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뭐냐면 이 친구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사후 관리를 통해서 솔직히 말하면 여왕군에서 그 국가 사업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자주지 못해요. 네. 아무도 못해. 걔네들은 그 사업들을 받아갖고 군에서는 지자체에서는 받아가지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거 뿌려주는 것밖에 안 돼. 그러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친구들이 잘 살고 있느냐 못 살고 있느냐 뭐가 힘들어하느냐 보조 사업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게 지금 제대로 필요하다는 거죠.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3억 준 애들한테 그래 2억 더 줄게. 그것도 정책 사업이에요. 이 친구들이 그래 3억 가지고 5억 가지고 땅을 샀어. 하우스를 지었어. 축사를 지었어. 그럼 이 친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지? 그게 다 제대로 지금 안 이루어지고 빚에 허덕이갖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네. 허덕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들 실태 조사를 하고 마찬가지로 그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이 친구들이 도망 못 가게 솔직히 말해서 소위 말해서 죽지 못하게 네. 자살하지 못하게 그에 대한 이제 그 지원 정책들 보조 사업들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못 도망가게 네. 더 오그라지지 않게끔 이 사업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그러면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지자체에서 이 친구들이 내려와가지고 해년마다 30명 50명씩 뽑아내면서 이 친구들이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생활하고 있는가 그걸 사후적으로 그래 가면 공무원들이 바쁘시면 그거를 위탁이라도 줘가지고 얼마 되면 몇 명 안 돼요. 300 지금 작년에 또 늘었으니까 400명 넘게 400명 되겠네. 그러면 이 친구들 콘서트 업체에다가 합의를 줘가지고 직접 만나가지고 이야기해보고 고민 들어보고
공무원들이 바쁘시면 네. 그럼 그 안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적이 있느냐는 거지. 지자체에서 모이는데 청평동 모임한테 한번 갔어요. 네. 다 뭐냐면 고맙다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 면에서 한두 명씩 왔거든요. 다 방국가나 끼는 사람들, 부모님들, 승계농들. 거기서 온 90%가 승계농들이야. 부모님 자리해갖고 오는. 다 고맙다 이야기해. 근데 실적으로 우리 같이 진짜 정착하려고 와가지고 네. 힘들어하고 온 사람은 없어요. 명이. 뼛속 깊은 걸 이야기를 안 해. 자기 축사를 안 되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축사가 안 돼서 허가를 내달라. 이런 이야기에 민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도 중요하고 정책 사업들 받아온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가 실태 조사를 좀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안들을 가지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솔직히 말하면 돈을 많이 썼잖아요. 5억씩 지금 5억씩이잖아요. 3억이었고요. 네. 5억씩 뿌려놓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실제 조사 안 하면 좀 문제가 있다. 그거고 솔직히 말하면 작은 돈입니까? 너무 큰 돈이지. 그렇죠. 빌려만 줬고. 그 친구가 나는 3억을 대출을 받고 했지만 원금이랑 상환을 하면 1년에 5천만 원씩 들어야 돼요. 5천만 원씩. 솔직히 말하면 5천만 원이면 내가 벌어도 시원찮은데 그렇죠. 벌어도 시원찮은데 그걸 빚 갚고 있다는 거예요. 5천만 원. 빚을 갚아야 되는 거야. 5천만 원. 1년에. 그럼 빚을 내서 또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생길 수도 있겠네요. 이제 대부분 그러죠. 그때 땅을 샀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 자경으로 만들어지는 그 시간이 지나면 계속 연장하고 이자만 몇백씩 내고 연장하다가 딱 자기가 거 세금 안 낼 때는 그 땅을 팔아야 돼. 그 땅을 팔고 3억 빌린 거 갚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손 털고. 네, 손 털고 다시 셋이. 다시 영에서 네, 시작하는 그렇게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나 지금 와서 그래요. 내가 왜 돈을 받아가지고 땅을 샀지 이 생각도 해요. 아싸리 임대로 했으면 임대로만 계속 했으면 더 나았을 거야. 오히려. 네. 그 빚에 허덕이지 않죠. 갚아야 된다. 이제 나는 좀 그냥 베이스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원이나 뭐 아까 전에 말했듯이 네. 새로운 작물들을 재배하라고 하는데 보험도 안 돼. 그럼 뭔 새로운 작물도 어떻게 도전을 해? 그냥 가장 작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임대 농경도 좀 임대 사업도 넘기기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피크 때는 항상 몰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내가 어떻게 됐든 농사꾼이 제대로 세야지 그에 따라서 지원과 보조를 내가 더 크기 위해서. 네. 그래서 보조가 필요하지.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원과 보조는 필요가 없어요. 제가 뭐 어떤 분들은 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그래요. 내가 안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 내가 안정적인 속에서 더 한번 어떤 다른 작물들, 다른 품목들 해보고 싶다. 날개를 더 펴보고 싶다. 좀 이럴 때 지원과 보조가 다시 딸려오면 더 확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힘들지만 힘든 친구들한테 지원과 보조가 하면 좀 반감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예, 반감돼요. 이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나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원과 보조는 어찌 말하면 자기 혼자 잘 먹고 살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영농조합을 꾸려가지고 여러 사람들 함께 살 수 있을 때 나는 그때가 나는 좀 피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도 나는 양고추 장목반을 꾸려보는 게 꿈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영농조합을 만들던 장목반을 만들어가지고 이 친구들하고 같이 지금 양고추 농사를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래 같이 뭉쳐가지고 그래 의시 한번 해보자. 이때 지원과 보조가 딱 들어왔을 때 딱 커질 수 있는 부분들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네. 부분들. 근데 지금 다들 힘들어해. 솔직히 말하면 몇 천만 원짜리 사업들 있으면 받고 싶지. 도움은 되죠. 근데 나한테 지금 이 힘든 상황에서 이게 같이 해갖고 내가 큰 도움이 될까?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혹시 뭐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으신 얘기나 뭐 당부하고 싶으신 얘기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이제 목표고 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식구들이 이제 영암에 내려오면 저 또한도 뭐냐면 빚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사가 네, 그렇죠. 실시한 어떻게 거예요. 보면 왜냐면 생활비가 다 들어가니까. 생활비도 마찬가지고 올해 들어가는 돈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제 숨 쉬면 이제 나가는 돈들을 좀 줄여보고 싶어서 이제 그래서 내려오는 거고. 그래서 뭐 가족들이 와가지고
좀 술도 좀 덜 먹고 애들하고 같이 영화 읍내도 돌아다니고 체육관에 가고 달리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좀 그런 소박한 삶. 그리고 내가 농사 지으면서 우리 애들도 밭에 데리고 와서 같이 네. 일도 좀 하고 좀 이런 거. 이게 너무 이제 그 도시 이제 두 집 살림을 하다 보니까 도시에서 애들을 키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여유가 없더라고요. 전 시골 내려오면 더 여유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이제 농한기라는 부부들이 있기 때문에. 한데 농한기가 아니지 네, 않습니까? 농한기 좀 없죠. 지금 1월달에 지금 양배추 10월 30일 날 원래 10월 말에 수확해야 될 양배추예요. 제 양배추가 10월 말에. 네. 근데 결국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후적인 여건들이 안 맞아가지고 피해를 입다 보니까 안 자라서 계속 그러죠. 조금 그래서 지금 1월달에 지금 자랄 때까지 예. 기다리신 거구나. 예. 조생이에요. 조생. 10월 말에 수확해야 될 원래는. 조생인데 조생종을 심었는데 지금 1월 말에 간 거야. 어처구니 없죠. 어처구니. 아까 지금 그 상인 사랑도 양배추 사랑도 저 아까 지금 인터뷰하는 거 보고 아이고 저 중업이는 속도 좋아. 양배추 잡았는데 저 인터뷰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했다가 하더라고요. 속도 좋다고 하죠. 여튼 가정이 화목해야지 모든 게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올해 목표는 가정이 좀 안정적으로 명함에 내려가고 좀 자리 잡는 거예요. 지금 자녀가 3명, 훈련이 어떻게 돼요, 이제? 지금 6학년, 4학년, 5살. 현재? 네, 한 살씩 올라가죠. 이제 올라가죠. 이제 올라가요? 네, 한 살씩 올라가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그 첫째가 입학할 때 지금 입학할 때 입학을 해야지 농어촌 특별전형을 만약 대학 그렇죠, 갈 때 맞아요, 쓸 수 맞아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만약 나중에 고등학교 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있는데 농어촌 특별전형을 갈 수가 있는 그렇죠. 그때 못 간다고 했을 플러스 때 점수가 그때 크니까.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들을 내가 네. 제대로 못했구나 또 후회를 그 친구도 후회를 하고 나도 부모로서의 후회했을 때 어떤 여건들은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고민들이 가장 커요 지금. 다 질문했습니다. 궁금한 거. 말씀을 엄청 잘해주셔서 뭐 물어보고 말할 것도 없네. 좀 알아서 말해주시고만.